지방의 한 오피스텔에서 1년 정도 살다가 2년을 다 못 채우고 중도 퇴실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 입주할 때 반려견을 키워도 된다고 해서 입주했었는데 이웃 주민들이 반려견 때문에 살 수가 없으니까 저더러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집주인은 반려견을 키워도 된다라고 했는데 집주인은 정작 이웃 주민들에게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뻔히 쓰여 있었는데 말이죠. 계약서를 보여줘도 매일같이 개가 짖어서 못 살겠다, 개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 하면서 괴롭힘에 가까운 퇴실 강요를 해왔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해서 중도 퇴실을 하겠다고 했더니 수수료 30만 원과 반려견으로 인한 파손, 훼손된 부분의 수리 비용을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주겠다고 합니다. 벽지, 장판, 하수구 막힘까지 포함해서 총 100만 원을 제외하겠다고 하는데요. 계약서에는 특약으로 훼손된 것을 물어주기로 하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마음은 좋지는 않았지만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얼마 전에 전화가 와서 강아지 냄새가 벽지에 다 배어서 특수 청소 용역 업체를 불렀고 냄새가 안 빠지면 전체를 도배할 예정이고 그 도배비도 제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합니다. 총 보증금이 300만 원인데 전체 도배비까지 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손 놓고 당해야 할까요? 일단은 반려견을 이렇게 키우면서 뭔가 주민들 사이에서 분쟁도 있으셨고 그러면서 지금 반려견으로 인해서 집이 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금에서 제하겠다라는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 상황입니다. 사실 이 집주인 같은 경우에 반려견을 처음에 이제 허용을 했었어요. 계약서에도 다 명시가 되어 있었고. 그런데 이웃들의 괴롭힘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중도에 나가게 되는 경우, 그렇다면 그 원인, 책임 소재 누구에게 있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이게 계약상의 문제와 이웃 주민과의 문제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네. 아마도 좀 안타까우시겠지만 법적으로 이렇게 법적인 구조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뭐 반려견을 같이 사는 거에 대해서 허용을 한다라는 거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문제인 거고 주변에 이제 이웃 주민들의 괴롭힘으로 인해서 내가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임차인의 개인적인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임대인에 대해서 임대인이 허용을 했는데 무엇이 문제냐? 왜 다른 이웃 주민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의 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지 법적으로 판단하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스스로 나가는 결정에 대한 판단으로 인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임대인에 대해서 그거의 책임을 임대인에게는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반려견의 이제 냄새 때문에 만약에 이제 청소를 해보겠지만 그게 안 되면 전체 도배를 해야 돼서 전체 도배 비용을 좀 빼야 되겠다라는 말까지 들으셨다고 해요. 이 전체 도배 비용까지 지금 상황에서 내줘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여기서 좀 일반적인 좀 설명을 좀 약간 드리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 네. 새해를 들어서 갔는데 거기서 이제 끝나가지고 나왔을 때 내가 어느 정도 범위까지 수리를 해줘야 되느냐. 물론 임대인의 경우에 집주인의 경우에는 세입자가 그 임대 목적에 맞게 살기 위해서 유지되어야 될 어떤 기본적인 것에 대한 수선 의무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하수구를 잘 해야 될 것이고 수도도 잘 돼야 될 것이고 기둥 구도라든 이런 부분들은 문제없이 다 돼야 됩니다. 근데 임차인이 임대기간 동안에 세입자가 거기서 살면서 나중에 퇴실을 할 때, 나중에 종료돼서 명도를 할 때 훼손된 부분 관련해서 어느 정도 범위까지 내가 원상회복해줘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법원의 기준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들어보셨을 텐데 통상의 손모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여기 세입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해서 사는 과정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가치가 감소되는 거, 훼손되는 거. 이 정도는 내가 원상회복해 줄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인위적인 행동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그 원상을 회복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벽에다가 뭘 걸기 위해서 못을 박죠. 뭐 하나 둘씩 박기 위해서 구멍 뚫린 부분으로 인해서 다시 벽지를 다 해줘야 되지는 필요는 없다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못을 박는데 엄청나게 많이 박혔어요. 구멍이 막 뻥뻥 뚫렸어요. 훼손 정도가 너무 심해요. 이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원상회복해줘야 된다. 이제 반려견의 경우에는
반려견이 거기서 살면서 뭐 물었든지 방바닥을 긁어가지고 심하게 훼손됐다고 하면 그거는 당연히 이제 손해배상, 원상회복을 해줘야 되겠지만 일반론적인 뭐 잠깐의 뭐 살짝 냄새 난다든지 벽지가 조금 훼손됐다든지 이런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훼손되었는지에 따라서 판단이 될 것인데 만약에 이 오피스텔에 벽지라든지 이런데 반려견 냄새가 심하게 배서 누가 오더라도 악취가 많이 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청소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수리 비용 중에 장판이랑 하수구 막힘까지 포함해서라고 했는데 네. 하수구는 좀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수구가 정말 오래돼가지고 그 구조 자체에서 막혔다고 하면 그 비용은 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장판 또한 살면서 자연적으로 해진 거다라고 하면 그 장판 비용은 굳이 교체 비용을 해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 경우에 이제 반려견 때문에 이렇게 나온 말이기 때문에 반려견 때문에 뭐 벽지 훼손이라든지 장판이 막 찢겨져 있고 이렇게 된다면 그거는 좀 보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계약들을 체결을 하면서 내가 살면서 뭐 이런 부분 훼손하게 되면은 이제 원상회복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고 다들 알고 계시는데 이것을 좀 특약으로 남겨놔야 되는 좀 필요성 뭐 있을까요? 구체적인 경우에 조금 꼼꼼하시다고 하면 그거를 좀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통상 이제 계약서에 보면 목적물을 명도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원상 회복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거기서 일부의 경우에는 좀 특약을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거기다 사인하고 나오시고 나중에서 이제 서로 구두상으로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 경우에 좀 알아두셔야 될 게 그러니까 A라는 분이 그 임대차 계약을 해서 들어갔을 때는 그 들어가신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원상회복 의무가 주어지는 거고요. 네. 만약에 원래 지금 내가 들어갔는데 원래 있던 사람이 그거를 변형을 해놔가지고 내가 들어갔는데 원래 있던 사람까지 변형을 한 거를 가지고 내가 똑같이 예전 것처럼 해줘야 된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쵸. 다만 계약서를 잘 보셔야 되는 게 거기다가 계약서의 틀 문구에다가 전 임차인이 해놨던 것도 원상회복해야 된다라는 문구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정확하게 명확히 찝고 그 특약사항에다가 이거는 제외 아님 삭제할 것인지 정확히 기재할 것인지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에 따르면은 상담자분께서 일단은 집주인에게 문제 삼을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하수구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오래돼서 그런 경우라면 뭐 이런 부분까지 부담해야 될 필요는 없겠고 도배 역시도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